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공존하며 시장은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이후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와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잡아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보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보 파트너 부자TV 수비쌤입니다. 8월에 이어 공포의 9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이 시기를 위기로 봐야 하는지 기회로 봐야 하는지 좀 구분을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대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가 아닌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탄생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 이후 증시의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와 또 새로운 주도주,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말미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 안내를 해드릴 텐데, 워낙 또 시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힘든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또 위기 속의 기회를 좀 잡기 위해 나름대로 좀 준비한 9월 핵심 투자 전략 전자책을 발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을 선착순 200분께 이제 무료로 배포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자책 받아가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기준금리는 작년 하반기경부터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주고 있었죠. 그렇게 야, 기준금리 인하하면 앞으로 증시가 좋아지겠네 라고 기대를 했던 이제 투자자들로 인해서 증시가 실제 좀 좋아지는 흐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기준금리 인하를 당장 코앞에 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슐레이션 컷, 뭐냐? 물가가 기본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불안감이 휩싸이니까 이 경기가 무너지기 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의, 즉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차원의 인슐레이션 컷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리세션 컷, 즉 야, 경기가 침체됐어. 즉, 사람이 지금 숨이 멎으려고 해. 그러니까 당장 인공호흡이 필요해. 그러니 당장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물불 가리지 말고 기준금리 인하해. 라고 하는 취지의 경기 침체로 인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제 리세션 컷,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실질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었죠. 특히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야, 드디어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구나. 그 와중에 경기는 아직 뭐 나쁘지 않네. 이런 상황에 금리 인하하면은 옳다구나. 인슐레이션 컷으로 너무나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 왜냐? 항상 그 인슐레이션 컷, 즉 보험성 금리 인하는 매번 증시 상승을 이끌어냈었거든요. 자, 이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과거에 이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증시가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1995년, 1998년, 2019년에 다 그랬다라는데, 밑에 보게 되면요. 이때가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던 시기였는데, 보게 되면 인하하기 전에는 증시가 뭐 떨어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자, 실질적인 인하 이후로는 어때요? 다 증시가 우상향 해줬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흐름, 보험성 금리 인하의 흐름을 기대하며 야, 앞으로 금리 인하 이후로 시장이 좋아지겠다 라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기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왜 기준금리 인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최근 들어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며, 야, 이거 지금 경기 침체 같은데? 야, 예방할 게 아니라 이미 침체 아니야? 그러면은 당장에 심폐소생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 지금 이 경기를 급박하게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당장 진행시켜! 라는 식의 리세션 컷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 강하게 인지하고 우려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보이는 지표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실업률 외에는 특별히 경기 침체 신호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최근에도 보면 기업들의 해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 중이고, 최근 또 2분기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언급한 수도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때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한 기업들이 많았었다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게다가 최근 자본 지출이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잉여현금은 꾸준히 증가하며 수인 이익률도 회복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즉 굉장히 기업들의 실적 탄탄하고 유보금도 많고 경기 침체로 당장 뭔가 폭탄이 뻥 하고 터질 만한 상황은 지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건 뭐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 보다도 기준금리 인하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같이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리세션 컷이 아닌 인플레이션 컷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즉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과거에 이와 같이 보험성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었을 때 보시게 되면은 IT가 매번 강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라면 그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 IT 섹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게 보험성 인하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한 인하냐 라는 것에 대해 구분을 확실하게 짓기에는 100%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이느냐를 봤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요지는 이 기준금리가 리세션 컷이든 인슈얼런스 컷이든, 즉 어떤 종류의 인하이든 관계없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전제 조건이 고물가 시대에서의 인하라면 결국 증시는 상승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파란색 박스가 인슈얼런스 컷, 즉 보험성 인하였고요. 빨간색 표시가 리세션 컷,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였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 기준금리가 인하, 금리가 인하, 금리가 인하, 인하, 그 다음에 인하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고물가 시대에서의 기준금리가 인하됐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마다 증시가 어떻게 됐었느냐? 우선 보험성 인하의 경우에 금리 인하 이후로 즉시 증시가 올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란색 보시면 금리 인하 이후 즉시 증시는 올랐었다. 즉시 증시는 올랐었고, 즉시 증시는 올랐었고, 즉시 증시가 오르고 올랐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보험성 인하는 결국 증시의 상승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바로 투자 기회가 오니까 늦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빨간색, 즉 리세션 컷일 때는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증시가 단기간 하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시가 단기간 하락했고 하락했고 하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이걸 우려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리세션 컷이 나오면 금리 인하 이후로 증시가 떨어지던데 떨어지고 떨어지던데 라는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근데요,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증시가 결국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도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떨어졌다가도 올라온다라는 거고, 떨어졌다가도 올라온다, 떨어졌다가도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리세션 컷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증시가 바닥을 잡을 때까지의 기간을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이때도 보면은 5개월 정도, 이때는 한 3, 4개월 정도, 이때는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였습니다. 즉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 6개월 이상의 긴 호흡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때건 다 증시는 상승했다라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고물가 시대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기회를 결국 우리가 시간에만 투자할 줄 안다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던 우리는 결국 또 증시 상승의 기회를 맞이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 것이었죠. 맞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물가 시대입니다. 미국의 경우 평균 물가 목표인 2%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기준금리 인하는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매수의 기회를 여길 거라면 어떤 주식을 미리미리 사모으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참고로요, 앞선 상황에서도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한 다음 반등하는 장세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도주가 바뀌었었다라고 합니다. 즉, 앞서서 증시가 좋았었던 흐름 이후로 한번 증시가 깨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증시를 상승 이끌었던 강력한 주도주 A가 있었다라고 봤을 때, 다음번에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이 A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B가 새롭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8월에서 10월 지수가 조정한 이후로 반등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테슬라는 꺾이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이상 하락 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장세 때 주도주가 바뀌었었다. 자, 이때도 보시면 그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그대로 이끌었는데, 오히려 2차 전지는 쭉 밀리면서 반대로 반도체가 굉장히 또 탄탄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물론 반도체는 그 이전부터도 탄탄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앞전에서 봤다시피 만약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라고 한다면, 다시금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또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IT 쪽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하나의 카드로 남겨둔 채 다른 쪽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새로운 주도주를 찾기 위한 힌트로서 제가 또 찾아낸 자료가 인플레이션 우려 시기에는 매출 증가율이 주도주를 만들어내는 강한 카드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테슬라가 예상 매출액이 또이또이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엔비디아는 예상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출 상승이 그 물가 상승을 완전히 상쇄시킬 정도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야, 얘는 물가가 이만큼 올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성장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매출 증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같이 더불어 봐야 될 것이 펀더멘털, 즉 수익성이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있어요. 다만 영업이익이 만약에 적자라면, 매출만 뻥튀기 되고 실질적으로 순마진은 안 나온다면, 이런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되는 상황에서 크게 부각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왜?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매출 증가와 더불어 펀더멘탈, 수익성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싶은데, 그렇게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펀더멘탈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는 업종을 보니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정보 서비스, 부동산, 금융, 유틸리티, 산업재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헬스케어 최근에 저랑 같이 많이 공부했던 업종이었죠. 어떤 포인트로 공부했었죠? 이익 상향도 이익 상향이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주도주는 그때 당시 증시보다 강한 종목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도 보면은, 자, 증시가 단기적으로 빠질 때 종목은 그보다 덜 빠지고, 이랬던 종목의 특징, 즉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을 때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우위였던 업종의 평균 수익률을 따져본 건데, 그런 종목군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상대적 수익률을 만들어냈었다 라는 포인트거든요. 즉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종목이 덜 빠졌었던 애들이 시장이 오를 때 더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최근에도 증시가 반등할 때 어떤 종목군들,
주식을 잡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많이 빠진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잘 버틴 주식을 살 거냐라는 기준과 함께 좀 분류를 잡아 놓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자, 이 회색 박스가 증시가 빠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빠졌나를 나타낸 자료이고, 초록색이 증시가 반등할 때 얼마나 더 올랐냐를 나타낸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회색, 즉 증시가 많이 빠질 때 덜 빠졌거나 오히려 올랐었던 쪽에서 증시가 오를 때 더 탄탄하게 올랐었다라는 평균 자료가 보이게 되죠. 즉 결과론적으로 잘 버틴 주식이 확실히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조선, 건강관리, 헬스케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건설, 은행, 에너지, 유틸리티, 증권, 보험, 소프트웨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 이후 저는 이제 점진적인 증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어떠한 주식이 주도주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매출액과 펀더멘탈, 즉 수익성이 모두 증가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업종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최근 기준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헬스케어, 원자재, 소프트웨어, 자본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건설이 있었다. 자, 공통분모가 뭐가 있죠? 헬스케어가 역시나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참고해볼 만하겠죠. 소프트웨어는 특히 또 IT랑도 연결 지을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IT가 워낙 하드웨어 중심으로 강했었는데 금리 인하 이후로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강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쪽 중에서도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쪽은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데, 얘네들은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방어의 수단으로서 조금 상쇄가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건설, 부동산, 금융 쪽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이겠지만, 한편으로 금리 민감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좀 더 수비 쪽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으면서도 나중에 금리 인하 이후의 수익까지도 기대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쪽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고, 반대로 나는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설, 부동산, 금융 이쪽을 살펴볼 수도 있겠다. 더불어 IT, 소프트웨어까지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또한 최근 이제 증시 반응, 종목의 상승률로 봤을 때 증시 상승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제약바이오, 조선, 고배당, 에너지, 건설, 소프트웨어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봤을 때, 자 위에 실질적인 수익성과 그 다음에 주가 반응 이런 부분까지 다 교집합 부분으로 따져본다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군은 제약바이오 내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금융을 비롯한 고배당주, 그리고 건설,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 특별히 준비한 전자책 무료 배포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는 매달 핵심 투자 전략을 잡고 그를 기반으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배포해드리는 작업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9월 장세가 올해 중에 가장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또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멤버십이 아닌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조금이나마 선물 차원에서 특별히 제작한 9월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한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전자책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요. 링크 접속하시면 선착순 200분만 신청할 수 있을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무료로 제가 제작한 전자책, 그리고 9월 핵심 투자 전략, 그리고 금리 인하가 위기가 아닌 기회인 이유,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강의까지 패키지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착순 마감이 되기 전에 서둘러 이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은 9월 11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오후 5시에
신청하신 분들께 문자와 이메일로 전자책과 강의 패키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을 만한 방법 안내 메시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꼭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약 2주간 부자TV가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러 휴무 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끼고 재충전의 시간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존 영상들 복습하시면서 힘든 시장 이겨내시어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 행무 되세요.